자,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기다렸습니다. 밖에는 또 지금 태풍이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촬영 시간보다 제가 사실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늦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으로 지금 다 가려서 그렇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안 좋냐면은 바로 이거는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 준비를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화장하면서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준비한 얘기는 아니다. 제가 잠을 사실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어제 저녁에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할머니는 이제 또 반말이랑 존댓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니까 근데 너는 너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왜 개인점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개인점을 보러 오셨거든. 근데 딱 그냥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그 얘기부터 하셨어. 너는 네 가족 얘기로 와놓고서는 왜 개인점을 보느냐 하더니 이제 그때부터 제가요 정확하게 그분한테 이런 워딩을 썼어요. 두개골이 빠개지는 통증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두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두개골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면서 제가 막 그런 표현을 쓰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서 딱 그냥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집에 이렇게 두개골이 박살난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이거는 두통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두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그 느낌이 달라면서 원래 두통이 심하거나 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두통이 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 진짜 이 두개골이 박살나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부채를 이렇게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녀분이 한 100일도 안 됐어, 지금. 왜냐면은 49제 지낸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으니까 자녀분이 돌아가셨던 거야. 근데 제가 자녀분이 보통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두개골이 박살났다고 하시네요. 이랬더니 이제 추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분인 거야. 근데 너무 심하게 들어온 거야, 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이 영이 갑자기 확 실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 보통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막 기존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요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제를 해보면은 홧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 막 술을 먹어갖고 기분에 홧김에 막 오늘 화나는 일에 홧김에 그냥 술 먹고 시도해보는 그런 홧김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딱 이분이 실리자마자 했던 얘기가 사실 내 전조 증상은 3년 전부터 왔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분한테 이분이 전조 증상이 3, 4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원래 되게 착했던 분이었어. 자기가 착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원래 되게 착하고 순했던 분인데 3, 4년 전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확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귀에 우리 그 칠판 긁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막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이명삐 이게 아닌 거야. 막 칠판이 벅벅 긁는 소리가 막 나면서 이분이 귀에 소리에 엄청 예민했을 것 같다 했더니 실제로 그분이 3, 4년 전부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는 뭐 맞추고 뭐고 그 신기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막 귀에 대고 이거는 진짜 칠판 그 끼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막 미친 듯이 들리면서 제가 막 이랬어요. 짜증냈어. 막 전 보면서 그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아마 요 소리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했고 잠을 안 재웠네. 제가 이랬더니 실제로 잠을 아예 못 주무셨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한 이틀을 밤을 샜대요. 근데 계속 그런 날들이 지속됐던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3년 정도 됐다고 했더니 이제 그 어머니분이 사실은 우울증이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딸 아들이라고 듣지도 않았어. 근데 이 따님이 이러시는 거야. 이 따님이 우울증이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말하지 마 이런 소리가 들려.
우울증이 아니고요 하는 순간 그래갖고 내가 또 진짜 어제는 진짜 계속 이랬어 막 이러면서 알았다고 계속 말하지 말라는데 큰일이네 이러면서 우울증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 말해야 돼 진짜 나 혼자 말해야 돼 조현병이래요 내가 이랬어 그때 말하지 마! 막 이래 소름 돋아. 어제 진짜 심했어 저는 점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봐요 점을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한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왜냐면은 신에서 그냥 느낌만 주시거든요 저기 집안에 초상이 보이네요 뭐 보통은 저는 되게 점잖게 점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집안에 초상이 보이네요 뭐 저기 뭐 안 좋게 돌아가신 것 같네 이러는데 어제는 너무 심하게 실려갖고 막 그 자기 조현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아니고 조현병이에요 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아니고 하는 순간 얘가 계속 말하지 마 막 이러는데 너무 심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손을 들고요 막 이게 손이 올라가는 거야 이 귀로 자꾸 싸대기 때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해처럼 이렇게 많이 때렸냐고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너무 많이 때려갖고 몸이 항상 손바닥 자국이랑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칼을 긋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그냥 손으로 자기 몸을 엄청 때린 거야 근데 그 느낌을 너무 알 것 같아 왜냐면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 귀싸대기를 때리려고 이게 자꾸 손이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막 이렇게 치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여기로 가더라고 손이 정확히 진짜 귀싸대기로 그래갖고 내가 계속 이렇게 점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너무 안 좋다 지금 너무 안 좋고 이렇게까지 무당 몸에 내가 뭐 딸린 줄은 어떻게 알고 뭐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천도질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분 지금 어쨌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막 집도 정리해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물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무력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쓰던 이불이나 베개나 갖다 달라 딱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실제로 이분이 진짜 엄청나게 착하고 3년 전에 이렇게 변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봉사활동 엄청 다니실 정도로 되게 착하신 분이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천도제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고 해서 자기는 꼭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셨어 그래갖고 끝났어 그래갖고 내가 따라 나가세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따라 나가세요 나는 얘기할 만큼 다 했어 나는 본인 싫을 만큼 다 싫었고 본인 어머니를 정말 소름 돋게 할 정도로 난 다 맞춰줬어 끝났어 이제 나가세요 했는데 어제 밤 됐어요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점을 보고 또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점을 봤어 잊었어 다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제가 오늘 촬영했으니까 조금 일찍 잠에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진짜 밤에 유튜브 보고 그 역사 유튜브 보고 또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잠을 딱 깨갖고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는데 순간 갑자기 그 여자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끼익 하는 소리가 갑자기 딱 귀에 들리면서 걔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어머 왜 걔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아니야 붙을 수가 없어 붙지 마 나한테 나 할 만큼 다 했고 했는데 딱 침대에 눕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얘가 왔구나 또 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거 가위는 아닌데요 꿈속인 것 같은데 약간 자각몽처럼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집 어머니한테 연락을 다시 해가지고 그 죄송한데 그 딸이 자꾸만 온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문자로 보내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라 라고 막 연락을 취하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꼭 일어나면은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꿈을 꾸듯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잠을 못 잤고 일단은 컨디션이 일단 너무 안 좋으면서 너무 안 좋았어 어젯밤에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아침이 되니까 또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또 막 하세요 뭐 천도제 하세요 뭐 빙의굿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것도 그 귀신의 복이고 그쵸. 못 받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연락은 안 드렸는데 오늘 촬영 준비가 자꾸 늦어지면서 제가 거울을 보는데 퀭하더라고요 네. 화장으로 다 가려놔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 왜냐면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얘기 안 하는 일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촬영 전에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뭔가 자꾸 촬영이 딜레이되고 하는 거 봤을 때 이렇게라도 전달을 좀 해야겠다. 혹시라도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 그 무당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엄청나게 시달렸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지 말씀 중에 그럴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얘가 레코딩이 계속 깜빡거려요.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처음 봤어. 이 기종에서 이 화면에서 지금도 그런데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아까 테스트도 했을 거잖아요. 이상 없었어. 미쳤다. 그리고 아까 막 이러시지 않았어요? 레코딩은 잘 되고 있는 네, 레코딩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얘기하시다가 아까 감독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보다 로봇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점을 보고 하다 보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너무 슬프고 힘들고 막 그렇겠네요, 힘드시겠네 하고 그냥 딱 나가는 순간 저는 싹 잊는 스타일이에요. 바로바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럼 새 사람 또 보고 하는데, 어제 그렇게 따라 붙어가지고 새벽까지 나를 괴롭힌 경우는 진짜 거의 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선명하게 들어오는구나. 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망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지금.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알 수 있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더 들러붙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까지 선명하진 않더라도 진짜 점을 보다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들은 사실 많아요. 물론 이렇게 밤에 괴롭히는 경우가 없을 뿐이지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은 많아요. 근데도 유튜브에서 그거를 다 소개하진 않아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처럼 그렇게까지 밤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모습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한 경우는 진짜 오랜만이었죠. 왜냐면 더 무서운 얘기도 많았거든요. 전보다 보면은 더 무섭고 진짜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오신 분도 들어왔을 때 뭔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혹시 신을 받아야 되는 팔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비웃으면서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게 아니라 당신네 집에 지금 초상의 기운이 심하게 들어있다. 들어올 때부터 저승사자랑 같이 들어왔다. 내가 이 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갖고 여기 대기를 하는데 전화가 울린 거야. 들어오기 직전에. 근데 바로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점을 보러 들어왔던 거야. 헐! 그러니까 약간 좀 멍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던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물어볼 게 있었으니까 자기가 다른 데 점을 봤는데 신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갔고, 그거를 오늘 궁금하러 어쨌든 왔으니까 일단 점을 보러 가야겠다, 보고는 가야겠다라는 생각 들어갔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들어올 때 저승사자랑 같이 들어오더라. 내가 이 소리를 한 거야. 집안에 초상의 기운이 지금 너무 심하게 들어와 있어서 당신 그래서 그런 것 뿐이다 이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되게 많아. 내가 다 소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어제처럼 그렇게까지 밤에까지 나를 따라와가지고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경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 그래서 이분 가족이라도 꼭 이거를 들으셨으면은 꼭 천도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그분을 뭐 제사상을 더 차려주든 아니면은 그분의 짐을 뭐 정리를 할 때 뭔가를 하든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다. 네, 뭔가 더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라서. 근데 일반인들은 귀신을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간 역할인 저한테 계속 실리는 거죠. 근데 얘기 들으니까 3년 동안 진짜 괴로우셨을 것 같다는 그 망자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착했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고 착했는데, 이 소리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요 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자꾸 난다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 갔더니 처음에는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현병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뭐 며칠 전이었나? 그 입원을 앞두고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야. 네. 진짜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이상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냥 정신과 약 먹으면 괜찮겠지, 혹은 뭐 그냥 좀 있다가 다음 주에 어차피 정신병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괜찮겠지 하는데, 그 순간에 이런 케이스는 사실 너무나도 많아. 난 맨날 보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귀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천국에도 못 가고, 흔히 얘기하는 저기 하늘나라에도 제대로 못 가고 환생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생각해보니까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희 엄마도 어쨌든 성당을 다니셨으니까, 근데 보통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이 무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망자들도 우리는 다 닦아서 보내주잖아. 보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늘은 가리질 않아. 다만 제대로 자기 생을 다 살다가 죽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죽고 나서도 부천을 떠도는 고통을 조금 더 느낄 뿐이지, 하늘은 자기가 타고난 명을 다 채우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준다라고 보거든요. 고생을 좀 더 할 뿐이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우리도 자살기를 이렇게 씻다 보면은요, 실제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고, 이제 객사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억울하거나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객기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그분들도 잘 닦아서 보내드리면은 다들 오래 걸릴 뿐이지, 어쨌든 하늘로 가서 천천히 환생을 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특히 무당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천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을 다 살고 호상으로 가신 분들보다는, 호상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렇잖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보자면은 이런 분들을 우리는 천도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하면서 느낀 점은 남들보다 조금은 오래 걸리고 구천에 떠들 확률이 높을 뿐이지 어쨌든 가긴 가더라. 약간 무업 하시는 분들이 그 망자가 하고 싶었던 뭐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고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문득 든 생각이, 하늘은 진짜 가리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늘이지. 딱 오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또한 인간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은 어떤 형태로 죽든 간에 죽어서 후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저기 호상을 하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몫인 거야. 그냥 죽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구천을 떠돌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노숙자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하늘은, 하늘에 오는 어떠한 망자든 가리시지 않는구나. 이번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댓글 보면은 그 이제 망자분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분인데 이제 자살을 하셔서 돌아가셨다. 근데도 뭐 빛을 보고 가셨으니까 뭐 죄 졌는데도 좋은데 갔네라는 댓글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 정확하게는 그거지.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자친구를 천도제를 해줬더니, 그 남자친구가 천도제 할 때 이제야 빛이 내려온다. 나 이제 미련 없네? 이랬잖아. 나 이제 미련 없네? 나 이제 가도 되네? 하면서 좋은 데로 갔다는 거에 사람들이, 아니 살아 생전에도 진짜 그 깡패 같은 놈이었는데, 나쁜 놈이었는데 죽어서 저렇게 잘 보내는 게 맞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에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범주 안에 이렇게 해당이 안 될 뿐, 그것도 그 사람 팔자인 거예요. 그 얘기도 있잖아. 왜 죽고 나서 그 영혼 결혼식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댓글 많았거든. 저런 형은 빙의를 해줘야지, 빙의구슬 해줘야지 무슨 영혼 결혼식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귀신들은 빙의를 할 게 아니라
잘 돌려서 그래서 왜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는데 우는 애기를 더 때리면 안 되고 오히려 잘 달래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런 거예요. 살아 생전에 그렇게 표독스럽고 악랄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도 그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라서 그런 망자들은 떡 하나 더 줘가지고 보내는 것 뿐입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꾸만 안 좋은 걸 겪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더 때려가지고 막 진짜 막 빙의구슬 해가지고 막 7개로 쪼개가지고 막 너를 보내겠다. 뭐 얘가 이제 쥐도요 이 모퉁이로 몰면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떡 하나 더 줘서 보내는 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 저런 놈들은 죽어서도 개고생해야 되는데 왜 더 잘 보내주는 거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제3자의 눈이고 직접적으로 그 망자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괴롭기 때문에 떡 하나 더 줘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도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요 끝에는요 우리 보통 우리 해탈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진짜로 나는 살아생전에 내가 이러고 이런 나쁜 짓 저질렀는데 그래 죽어보니까 내 잘못했네. 보통은 이렇게 반성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근데 이제 제3자들은 아이 죽어서 저기 천도제는 뭔 놈의 천도제냐 빙의굿이다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지난번 사연만 봐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은 사람을 귀신을 망자를 가려받지 않는다가 맞아. 맞는 것 그게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네. 네, 갑자기 우리 종교 방송이 됐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늘은 가리지 않는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해볼까요? 거의 이런 방송 같은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풀어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기분이 좀 꽁해 있어도 좀 풀어주잖아요. 이 사람이 꽁해 있는 건 얘가 지금 이상한 생각에 좀 매여 있거나 혼자 착각을 하고 있거나 이지만 풀어야지 같이 살든 뭐하든 뭔가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기분을 풀어준 그 개념이 망자에게 똑같이 그런 거 아닌가. 사실 그거를 지가 꽁해 있는 거니까 넌 벌 받아야 돼. 이건 우리 생각이고 너무 그래, 맞아.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밤새 거의 시달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가라. 나한테 이렇게 내가 대신에 내일 연락을 하겠다 했는데 제 성격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연락하면 그분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쵸. 아니 전 보러 갔는데 자꾸 천도제 하라 한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근데 걔랑은 약속은 했는데 내가 연락하겠다고 꿈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까 잊고 있었어. 그러다가 또 바쁘게 막 맞아 오늘 촬영일이니까 오늘 촬영해야지 하다가 아까 화장하면서 문득 또 그 사람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보신다면은 그러면 또 이 망자의 복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안 본다면은 여기까지인 거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되게 피곤해 보이죠. 맞아요. 오늘 두 분이 오실 때부터 제가 거의 왔어. 밤샘 작업하신 거의 줄. 맞아. 예, 어제 일찍 잤어요.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야 되는데 안 좋았죠. 근데 이렇게 점을 보고 나서 보통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무당집에 귀신이 많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실제로 다음번에 소개할 내용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왜 무당이 살던 집에 이사 가면은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꼭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이 무당터였어. 알고 보니.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뿐이고 제가 이거는 전에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무당들은요 이 터에 귀신이 없게 하려고 엄청나게 매일 피는 사람들입니다. 이 터가 제일 깨끗하게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진짜 예민하게 잘 이쪽 분야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당이 있는 그 같은 건물이나 그런 데 이사를 가려고 하시거나. 오히려. 네, 왜냐면은 그 터를 얼마나 닦아놨겠어. 맨날 터에다가 먹이고 떡 드리고 텃대감님한테 갖다 바치고 그 터 혹시 도깨비라도 있으면은 제발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놀러 오셔갖고 저 복 주시고 덕 주시고 하세요. 얼마나 그러겠어. 왜냐면 나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깨끗한데 신을 모시고 싶지 귀신들이 있는데 신을 모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무당터라고 하면 이제 옳게 모시는 내 신이 누군지를 알고 옳게 모시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터를 엄청나게 빌고 닦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같은 터에 가거나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서 일부러 자기의 건물에다가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점을 보고 무업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내 건물에서 해라. 왜냐면은 내가 제발 닦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무당이 얼마나 닦을지를 알거든. 그쵸. 매일매일 그 기도 올리고 옥수가 와. 그러니까 굳이 이 건물에 턱옷을 막 정기적으로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근데 이 사람이 또 잘 불려 손님도 많아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그 터를 닦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우리는 일단 턱옷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터에. 저희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턱옷을 하고 들어오고 맨날 기도하지, 맨날 초하루마다 터에다가 떡 갖다 바치지, 막걸리 갖다 바치지, 터에 뭐 도깨비 계시면은 빌지 하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오히려 그렇게 역이용하기도 한다. 집을 앞으로 그렇게 잘 보러 다녀야겠는데. 그래서 저도 사연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이상한 일이 있었고 막 악몽을 꿨고 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무당집이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아니다. 오해고 약간 편견. 그치, 편견이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무당들도 일반 터에 끌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기운이 센 데에 끌리는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이 있을 때는 그 센 기운을 그 무당이 잘 받아가지고 잘 닦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무당이 떴잖아요. 실력님과 다 떴어요. 그럼 그 터는 센 데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를 오게 되면은 내 기운이 약해. 그럼 당연히 막 미친 듯이 가위 눌리고 막 꿈꾸고 막 이상한 증상들이 있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소문이 약간 현실처럼 돼가지고 그치. 편견이 생긴 거구나. 근데 제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무당은 맨날 손님 보고 맨날 기도하고 하는데 더러운 터에 신을 모시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닦죠. 그럼 약간 동네 중에 무당 집이 되게 많은 또 동네들이 있잖아요. 있죠. 우리 신당동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거잖아. 그런 데는 보통은 무당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운이 센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운이 센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데는 약간 그 근처에 살면 약간 독수리 오영제가 지켜주는 느낌으로. 둘 중 하나지. 그런 데 살면 독수리 오영제가 지켜주거나 아니 독수리 오영제가 나를 쪼아먹거나.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에 깔려 죽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똑같아요. 기운이 너무 세면 기운에 깔려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터나 무당들이 몰려 사는 데 가면은 내가 기가 세. 우리 뭐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리고 나도 기운이 세. 나도 우리 할머니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세.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대박 나죠. 근데 내가 기운이 너무 약해. 그러면 당연히 센 데 가면은 내가 밟혀 죽죠. 기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사연 받을 때도 이 무당터에 들어갔다가 가위를 눌린다거나 귀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무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터 자체가 세서 그런 거다. 터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무당집에 이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적인데 막 무당집 가가지고 막 근데 그건 실제로 되게 많더라. 우리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래 귀신을 안 봤대. 근데 점 보러 갔다가 뭐 연초에 점 보러 갔다가 그 무당집을 갔다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요.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과몰입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무당에 대한 그런 편견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점집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쨌든 어떠한 걸 경험하고 조금 충격을 받으면 그게 계속 남잖아요. 잔상처럼. 네, 잔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처럼 피곤해서 가위를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게 남는다든지 무당집 가가지고 귀신을 붙여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그 무당은 일단은 거의 귀신을 모시고 악신을 모시고 있는 그 정도여야 되는데 악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랫동안 점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전에도 이건 얘기했었는데 그 무당집 가서 귀신 붙어올 정도면 길거리 다닐 때 귀신 그냥 다 붙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집 가서 붙어올 정도면은. 근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럴 순 있어. 예를 들어서 벨라 씨랑 나랑 점을 보러 갔어. 근데 벨라 씨가 지금 빙이 된 상태야. 얘한테 귀신이 있어. 근데 내 점 보러 갔는데 나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앉았어. 근데 이 귀신이 봤을 때 얘가 더 마음에 드네? 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때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이동할 정도면은 내가 무당집이 아니라 병원을 가든 저기 떡볶이집을 가든 장례식장을 가도 장례식장을 가든 나는 붙을 사람이었던 거야. 그 정도로 내가 기문도 열려있고 기도 지금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붙은 것 뿐이다. 근데 하필 그게 그냥 무당집이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항상.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엄청 많아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구술하거나 이럴 때 그 구술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못 데리고 오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그게 충격으로 남는단 말이야. 왜냐면 처음 접하는 거잖아. 처음 접하는 거고 그런 막 징소리, 북소리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막 오색 찬란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 그런 게 공포로 남을 수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구나. 사실 기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못 오게 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네, 그걸 뿐이야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날 내가 귀신 얘기를 접했거나 아니면 그런 조금 공포 얘기를 접했을 때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더욱더 가위를 눌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연들은 사실 다 거르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 사연들을 보면은 내가 그 전에 직전에 공포 얘기를 접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어디 무서운 공간에 갔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인간의 그런 기민함이라고 하는데 기민함이 좀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잔상들이 더 기억에 남는 거지. 그쵸. 뭐 그날 했던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으면 꿈에 똑같이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떠한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빙의돼 있는 상태면 완전 다르죠. 그거는.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해가야 돼요. 근데 일반인은 당연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나 귀신 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런 일시적인 귀신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로 귀신을 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할까 합니다. 분들의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그냥 막 공포 얘기 접해가지고 저 다음날 귀신 꿈 꿨어요. 귀신이 목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근데 나 최근에 그런 일 있었어. 나 이거 태연이한테 보내주려고 캡처까지 떴었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편집을 다 하고 태연이가 자동 자막 그걸 돌려요 자꾸.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막이 입혀지는 그 뭐라고 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돼? 그런 기능? 기존의 AI. 기능을 자꾸 돌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쫙 돌려놔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끊어가지고 제 말에 따라서 끊어갖고 제 말을 이제 다 자막을 달아놔요, 저절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되게 잘 돼 있어. 이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어야야 이런데 어야야야 이렇게 나와. 예.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그날 태연이가 퇴근을 하고 뒤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검수가 안 돼.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깔끔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한다고 제가 봤는데 글쎄 나는 그건 처음 봤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뭐였는지 자세히는 기억 안 나 지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얘기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크크크크크크 이게 붙어 있는 거야. 너 그런 경우 있었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고요? 네, 가끔. 근데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크크크크크크가 전혀 없었어. 소리가 아무것도. 근데 너무 그 앞뒤로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진짜 그 내용이 그때 그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로 크크크크크크크크 이게 딱 돼 있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거 보자마자.
아씨 뭐야 이래갖고 내가 그거를 처음에 지웠어. 그리고 지우고 나서 다음 거 넘어가고 그래갖고 내가 막 이제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귀신하고 그렇게 했대. 그랬는데 또 그 귀신이 아 타이밍이 왜 그래? 이상한 거야. 좀 무섭더라고 그때는. 아 저는 제가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었으면 전 바로 컴퓨터 끄고 작업 못 할 것 같아요. 그랬었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옛날에 우리 이 PD가 편집하다 무서워가지고 한번 너 옛날에 편집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이제 밤에 남아갖고 편집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편집하는 불을 다 켜고 했는데 너 너무 무서워서 힘들었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그 공포가 어떤 느낌이냐? 그냥 너무 멀쩡하게 평소에 작업하던 대로 작업하고 있는데, 나 왜 무섭지? 시작되는 거야. 나 왜 무섭지?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불 탁 켜고 저기 하고 괜히 주변 한번 둘러보고 그래 뭐 평소랑 똑같은데 전화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뭔가 있다. 아 근데 너무 소름 돋는다.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저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잖아. 다른 작업도 할 때도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너무 이상한 경우. 이상했어. 왜냐면은 나도 태연이가 편집하고 가면은 그거 자막 검수 안 한 거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급하게 올려야 될 때. 근데 나는 그렇게 크크크크크가 달린 걸 처음 봤거든. 그래갖고 내가 너무 이상해갖고 그거를 안 지우고 들어봤어. 혹시 소리에 뭐 이런 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잡음이. 근데 똑같은 그냥 지금 이런 거야. 이 정적 똑같아. 근데도 다른 거에서는 없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하는데 크크크크크크 이게 있으니까 와 골 때리는 거야. 그게 3번을 더 나왔어 정확하게. 제가 하나를 지우고 3번을 더 나왔고 이거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다 태훈이한테 원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오류가 있을 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크크크크일 수는 없잖아요. 그 기능이 나오고 저도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최소 내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긴 컨텐츠를. 이상하더라. 근데 세윤 PD님 그런 적 있다고 그냥 너무 무심하게 얘기하는 게 더 무서워. 많아요. 아예 없는 오디오가 없는데 말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뒷얘기처럼 써져 있어요. 지금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동네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 적 있어? 아니요. 그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음성이 아예 없는데 써지는 경우가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그거 봤어. 그 영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가 이어지는 거를 내가 하나 봤었거든. 그래서 뭐지? 내가 이러고 그냥 지웠었거든.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이러면서. 아무 막 소리 없는데 왜 막 이렇게 적혀 있어? 대박이지.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본 분들 사연을 제가 검수하고 또 검열해서 고른 사연이고요. 자, 오늘 사연도 다들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잠깐 멘탈이 나간 거 아니시죠? 잡아야죠. 괜찮습니다. 또 에어컨 대신 멘탈을 잡아보겠습니다.